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소클 크리스티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 탄도미사일 성공을 축하한다. 이제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 무기를 보유했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 대전본부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기술로 개발해낸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을 축하했는데요. 보안상 미사일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미사일이 전술핵급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무포는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을 2톤으로 늘려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립니다. 만약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탄두 중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죠.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은 물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1톤 이하 정도인데 현무포 같은 경우 사거리가 중단거리로 줄일 경우 4톤에서 5톤 정도로 탄두 중량을 확 증가할 수 있어 아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미사일로 불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몇 차례 실패 끝에 현무포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개발 과정을 거친 이유는 현무포가 기존의 무기 상식을 깬 가분수 미사일이기 때문인데요. 탄두가 2톤이 넘으면 머리가 무거워서 안정적인 비행이 힘들고 정확도도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두 중량이 무거운 괴물 미사일을 개발한 건 지하 100m 이상의 깊이에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 그리고 북한의 지하 전략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거의 모든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무포는 미국에서 만든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강력합니다. 무거운 탄두가 100km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마하 5에서 6 이상의 고속으로 떨어져 충돌하는데 이 원리는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 때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국은 현무포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고산을 대체할 전략 무기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꾸준히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할 극초음속 미사일과 3대 해구산 전력으로 꼽히는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 개발도 논의 중입니다. 극초음속 유도탄의 속도는 기존의 유도탄보다 2배 이상 빠른 마하 5에 이르는데요. 마하 5는 서울 상공에서 250km 떨어진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했을 때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한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번째 개발국이 됩니다. 한국이 우리 자체 기술로 핵탄두 장착까지 가능한 ALSM 개발에 성공한다면 유사시 미국의 해구산 작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확보하게 되고 군의 전쟁 억제력 태세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략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몇몇 방위산업 선진국들만 보유하고 있던 4대 극비 기술을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더 괴물 같은 성능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 어떤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기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최근 한국은 현무포뿐만 아니라 에이사 레이더 개발도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에이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탐지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인데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국내 기술로 개발이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난이도가 아주 높은데요. 그래서 한국은 2014년 미국에게 전투기 개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할 것을 약속받았죠. 하지만 다음해 미 의회에서는 해당 기술 이전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했고 결국 기술력을 갖췄는데요. 우리 연구원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죠.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해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에이사 레이더가 사실상 완성되면서 한국은 그동안 극비 4대 기술로 불렸던 것들을 모두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극비 4대 기술에는 A사 레이더로 전자파를 활용한 탐지, 추적 기술, 적외선을 방출하는 제트기나 헬리콥터를 탐지하는 IRST 기능, 그리고 적외선 센서로 표적을 탐지하고 레이저를 이용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항전 장비 EOTGP, 끝으로 전자파 방해 장비인 RF 제어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기술은 5세대 전투기 핵심인 스텔스 기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수출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극비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추후 5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됐죠. 한국의 KF-X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5세대인 미국산 F-35 전투기보다 운용 비용은 절반이나 적게 들고 기동력은 더 앞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스텔스 기능을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성능이 계속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중국과 일본 같은 주변국들은 압도할 만큼 최강 성능의 한국형 전투기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동안 KF-X 사업은 쉽지 않았는데요.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적이 없으니 맨 땅에 헤딩식이었거든요. 미국도 기술 제공을 하기로 했다가 말을 바꿔버렸고요. 심지어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중간에 분담금도 내지 않고 기술자들도 귀국시켜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줄여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우호 관계는 유지하고 싶고 기술 이전의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그냥 우리 기술을 날로 먹으려고 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돈이 없다고 했던 인도네시아가 그 사이에 프랑스산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건데요.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빠지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가운데 20%인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고작 2천억 정도만 입금하고 납입을 중단했거든요. 한국이 나머지를 충당하기엔 비용이 너무나도 컸죠. 물론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 발을 빼더라도 손해는 우리보단 인도네시아가 훨씬 크게 봅니다. 지금까지 낸 분담금 2천억 이상을 날릴 뿐더러 현지에서 1천억을 투자한 관련 시설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게다가 국가 평판이 떨어지는 것처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무형의 손실도 더해주죠. 그런데 웃긴 건 한국이 4대 극비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 계속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최근 본국으로 돌아갔던 기술진들이 다시 한국으로 복귀했거든요. 뒤늦게라도 다시 잘해보자고 나선 겁니다. 앞으로 재정 지급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A사 레이더 개발까지 하면서 한국의 KF-X 사업엔 가속화가 붙었습니다. 그러자 옆나라 일본도 다급했는지 2031년까지 차세대 스텔스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며 일본 정부의 계획은 허황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일단 만들겠다고 발표부터 하는 허세였던 거죠. 일본의 군사 저널리스트 키요타니 시니치가 쓴 칼럼에는 일본에는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고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건 소위 테크노 내셔널리즘 망상을 품는 자기 분수도 모르는 무리들 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차기 전투기 선정 때도 일본 내 생산 기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미모토와 다이셀 같은 일본의 방산 기업들이 방위 사업에서 철수했죠. 지금 일본의 방위 사업은 전 세계에 내보일 만한 수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저 기술 이전 없이 미국의 F-35A를 최종 조립하는 데만 그쳤고 현재는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자체 생산 기반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선 한국산 전투기와 고등 훈련기를 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KF-X 전투기가 주변국들을 압도할 최강 무기인 만큼 외국에서 한국 전투기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KF-X 전투기는 4.5세대인 만큼 스텔스 기능이 5세대보다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선진국들은 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스텔스 기능과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얼른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레이저 무기를 20년 전부터 개발해오고 있었고 2023년에는 레이저 무기를 전략화할 예정이니까 충분히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도 약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췄다. 큰 자부심을 느낀다. 70년 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한국은 탱크 한 대도 없었을 정도로 무기 체계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첨단 무기들을 국산화시켰을 정도로 강한 기술력과 무기 체계를 보유했는데요. 개인 무장인 탄약부터 항공 유도 장치, 함정, 지상 기동 장비, 그리고 통신 전자 장비까지 무기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생산 포트폴리오를 갖췄으니까요. 최근 방위산업 핵심 부품에선 국산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방산업체 빅텍은 국내 최초로 잠수함용 전자전 ES 장비까지 국산화시켰고, 국군은 얼마 전 수건 사업이었던 군사위성까지 띄웠습니다. 한국 첫 군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는 북한의 전파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 첨단 통신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번 아나시스 2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한국은 세계 10번째 군사위성 보유국이 됐는데요. 군사위성이 확보되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체 통신 능력을 갖췄으니 한국군 단독 작전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착수한 만큼 군사위성과 더불어 독자적으로 감시와 정찰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새로운 전장인 우주 공간에서 우주 국방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국방력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젠 국산 첨단 무기들로 국가 안보를 지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인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서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달리는 자율주행 장갑차와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보유한 자주포와 전차, 무인 자주포, 국방 로봇이 있을 만큼 한국은 미래 지상 무기 플랫폼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첨단 센서와 AI, 무인 로봇, 신소재 등 미래 8대 국방 핵심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방산 수출국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T-50 훈련기나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등 모두 3조 원에 가까운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즉 KF-X의 공동 개발국이다. 이런 인도네시아가 최근 경제난을 이유로 KF-X 분담금 5천억 원을 미납한 데 이어 KF-X를 나몰라하고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구매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상황이다. 라팔은 프랑스가 만든 최신의 전투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군의 FX 1차 사업의 후보기종으로 잘 알려진 바 있다. 프랑스 해공군 외에 이집트와 카타르 그리고 인도가 운용 중이다. 지난 12월 3일 프랑스 BFN TV에 출연한 플로랑스 파르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라팔 36대 판매 계약이 매우 진일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계약이 성사되면 라팔 전투기 생산과 관련된 500여 개 방위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 외에 핀란드, 그리스, 스위스와도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도입 움직임은 지난 1월과 10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2차례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증폭되기 시작됐다. 특히 10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는 라팔을 구매하면 기술 이전을 포함한 통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최신의 전투기가 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중국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출격할 최신 전투기가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판매 계획은 KF-X 사업에 있어서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다. KF-X 역시 라팔처럼 스텔스 기능이 없는 4.5세대로 전투기로 분류된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내년에 시제기가 나오고 양산은 2026년쯤으로 예상되는 KF-X 사업 일정상 그보다 빨리 전투기를 얻을 수 있고 기술도 주는 프랑스 측 제안이 인도네시아에게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정치 상황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역사상 최초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조코위 대통령은 득표율 55.5%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상대 후보였던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대선 결과 불수용 입장 표명에 따라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대규모 불복 시위가 전개되었다. 결국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프라보워 측의 모든 이의 제기가 기각되면서 조코위 대통령이 재선 최종 확정된다.
이후 프라보워 수비안토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군인 출신 정치인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KF-X를 포함해 잠수함까지 우리나라가 연관된 무기 구입에 사사건건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별을 추가한 것은 방산 분야 협력을 증진시키는 등 외교, 국방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숲해설가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출신의 인도네시아인인 널시암시 무하마드 씨. 시암시 씨는 올해 7월 영남대 사회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숲해설가 전문 과정에 입학해 약 5개월 과정을 마치고 지난 11월 숲해설가로 등록했다. 외국인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숲해설가가 된 것이다. 시암시 씨는 숲해설가 과정을 밟기에 앞서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서 학업을 마치고 올해 8월 졸업했다. 숲해설가는 숲에 관한 문화, 교육, 역사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숲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면서 숲에 대해 해설하거나 지도, 교육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및 발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 산림청장이 인증한 숲해설가 교육과정 운영기관에서 총 17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론 및 평가 등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한다. 그러나 교육과 평가 전 과정이 한국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시암시 씨는 숲해설가 과정에 도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 환경보전을 통한 자연경관 조성은 물론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는 한국의 숲관리 정책과 시스템을 배우고 싶었다. 전공 지식을 확장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숲해설가 과정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암시 씨는 학부에서 임학을 전공하고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산림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임업 확장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산림 분야의 전문가다. 올해 8월 졸업한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학과에서 산림 및 환경정책을 전공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인 셈이다. 영남대는 산림청 숲해설가 전문과정 위탁교육기관이어서 시암시 씨의 숲해설가 도전이 가능했다. 시암시 씨는 산림자원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숲해설가 과정을 시작했지만 한국어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쉽지는 않았다고 토로하면서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서 유학하면서 필수 교육과정으로 한국어를 이수한 것이 큰 도움이 됐으며 특히 이주형 산림자원학과 교수님의 지도와 튜터들이 교육과정 이수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한국에서 유학하며 배운 이론과 실무 지식을 인도네시아의 산림자원 관리와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으로 이번에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배운 산림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적용해보고 싶다면서 인도네시아에 돌아가게 되면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과정 운영에 대해 정부에 건의해볼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